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제21대 총선 개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25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24개 선거구 모두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2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이번엔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은 예상대로 미래통합당이 석권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역 의원 공석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 경산 역시 64.9%의 높은 득표율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놀랄 정도로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경환 의원 시절 추진되던 지식산업지구와 경산 일반 4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분양 등이 하루빨리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과 구미, 영천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지만 보수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4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영천 시민, 청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단 없는 영천과 청도의 발전을 이루라는 그런 시민, 국민님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당선인들은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수성 갑과 을, 두 선거구 모두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격전지였죠. 수성 갑에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수성 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표 차이가 벌어질 듯 벌어지지 않는 팽팽한 상황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약 3%포인트의 표차로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를 제치고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수성을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준 데 대해서 내가 평생 수성을 주민들에게 보온을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후 경남 양산을 떠나 대구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도전에 나섰던 홍준표 후보. 재기에 성공하면서 다시 미래통합당에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과 주호영, 두 명의 4선 의원이 맞붙은 대구 수성갑. 2명 중 먼저 5선 고지에 오른 건 주호영 후보였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눈에 띄게 앞서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최종 득표율 약 2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또 우리 보수의 심장, 그중에서도 정치 1번지인 수성갑을 민주당으로부터 다시 찾아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고도 또다시 승리한 주호영 후보. 대구 경북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선된 의원님들과 또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수성구의 표심을 끌어안은 주호영 홍준표 후보. 대구의 정치 1번가 수성구에 어떤 새바람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 대구는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 야권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대구 동구 갑을 선거구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보궐선거 역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싹쓸이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없었던 대구 동구 선거구. 반전은 없었습니다. 대구 동구갑에선 미래통합당 류성걸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류 후보는 69.5%의 득표율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서재원 후보를 약 43%포인트 앞섰습니다.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로서 대구 경제, 동구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 을에서도 미래통합당 강대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강대식 후보는 60.3%를 득표해 이승천 후보와는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동구 주민께서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신 경제만은 꼭 살려라. 또 지역 발전을 꼭 이루겠다는 저희 공약.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만은 꼭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저희 굳은 다짐.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새겼어요. 이들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 문제입니다. 좌초 위기에 빠진 통합신공항 사업에도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한편 대구 동구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5곳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의석을 거머쥐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경북에서는 선거구가 통합되거나 지역이 일부 조정되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구가 조정된 뒤 치른 첫 투표. 일부 지역이 합쳐지고 또 분리됐지만 결과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조정된 4개 선거구 모두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선이 확정된 곳은 구미,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였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후보는 저녁 10시 기준 개표율 84.63% 시점에서 득표율 79.27%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강부송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서 당선됐던 김 후보는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과 저와 군수, 군의원, 도의원, 도지사 모두가 합심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법조인 3파전이 예상됐던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는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박 후보는 56% 득표율로 4선에 도전한 무소속 장윤석 후보를 34%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열렬히 지지해 주셔서 제가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될 수 있었고 또 본선에서도 이렇게 큰 격차로 이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주 문경에서는 미래통합당 현역 비례대표 이미자 후보가 2위 후보보다 득표율이 3배 넘게 앞서면서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선거 때만 찾는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곁에서 소통과 공감하는 정치인으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상주 문경 상주 균형발전 미래전략팀을 꾸려서 상주와 문경을 다 같이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4개 선거구를 포함해 경북의 13석이 모두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면서 굳건한 텃받침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주에서도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천이 2번이나 뒤집히면서 지지층 분열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보수 민심의 벽은 높았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경주. 이번에도 선택은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2번이나 후보를 번복해 지지층 이탈 등 부정적인 전망도 많았지만 표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기 후보는 출구조사부터 개표가 마무리되기까지 줄곧 1위를 달리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주 시민들께서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정치로 시민들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재선에 성공한 김 당선자는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 원전 클러스터 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신라환경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온 만큼 왕궁과 황룡사 구층 목탑 등 핵심 유적 복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환경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신라환경 복원의 안정적인 추진 그리고 경주를 역사문화 특례시로 조성하는 코로나19로 미뤄져 온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소 추가 건설 여부와 침체된 지역경제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여기에 선거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해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당선인들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후보자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의 기쁨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먼저 선거에 사용했던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가 사용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당선인은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선거 비용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 관할 선거구에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관위에서 청구 내역을 확인해 60일 이내에 비용을 보전합니다. 당선자는 신분에도 변화가 생겨 고위공직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통상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장관급의 대우를, 국회의장의 경우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급여 수준은 지난 20대 기준으로 1억 3,796만 1,920원입니다. 연봉에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와 정근 수당, 명절 휴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의정활동 경비도 지급되는데 연간 9,251만 8,690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유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 달라진 신분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선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청도군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반기 주요 축제를 모두 취소 연기했습니다. 4월 18일 열릴 예정이던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와 6월 중순 예정된 청도 소싸움 축제는 전면 취소됐고 미스 경북 선발대회 등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청도군은 행사 취소로 남은 예산 7억 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6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올해 같은 기간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132건에서 올해 93건으로 떨어졌으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통량이 줄어들고 시민 준법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하시죠.
대구 경북 보수의 아성을 확인했던 이번 4.15 국회의원 총선. 지역별 민심이 기운 곳은 어디였는지 되짚어보고 총선 이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21대 총선은 여러모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지역별 당선인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네, 각 지역별 당선인 영상으로 만나보고 왔는데 업무장께서 다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은 25개 선거구에서 대구 수성을 한 곳을 제외하고 24개 선거구가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이제 당선됐습니다. 네. 사실 미래통합당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사실 2018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단체장이 민주당이 배출되고 시도의원들이 상당수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배출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공고했던 보수층의 어떤 균열을 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더욱 더 공고해진 어떤 그런 보수층으로 보수층 결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거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공천 혁신을 한다는 이제 명분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그런 공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제 현역 의원들 컷오프 시킨다든지, 네. 낙하사식 내리꽂기, 돌려막기, 그다음에 사실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했지만은 역시나 보수층의 결집 또 두터운 어떤 그런 표심들이 민주당이 파고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총선 전부터 관전 포인트로 점쳐졌던 수성을의 이변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죠. 당연하죠. 네. 그날 우리 LG 헬로비전, 우리 LG 헬로 TV에서도 새벽 2시까지 네. 개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렇게까지 개표 방송을 진행했던 것은 바로 수성을이었죠. 수성을에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와의 네. 그 간격, 그야말로 박빙으로 몇 시간 지속이 되었었죠. 네. 자, 이러한 수성을이 원래 방송 3사의 공중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가 앞선으로 나왔죠.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틀렸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죠. 한 3~4% 정도였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이 홍준표 후보 당선자죠 지금. 네. 앞으로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불어서 거시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 거물들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 먼저 이번에 이낙연 후보, 이낙연 당선자,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 이미 사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나경원 의원 네. 지금 탈락을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강원 지역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이광재 당선자.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소위 말하는 좌희정 우광재라고 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좌우라고 했을 정도의 한동안 정치적인 잠복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화려하게 지금 컴백을 하게 되고, 또 있지 직접 현역 의원은 아니면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지금 나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치적인 중량감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은 뭐 대구의 동구을에 지금 사선을 했던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뭐 선대위원장이라는 이런 직함은 없었지만 이제 이 보수 쪽 후보들 많이 이제 지원 요소하고 다녔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TK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의 소위 말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 포함해서 여야 합해서 한 7, 8명이 앞으로 그야말로 대권과 관련된 사람들 이 중에는 뭐 쓴맛을 본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화려하게 컴백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성 의뢰 홍준표 당선자를 포함해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동향에 따라서요. 네. 또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율이 높아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총선 이래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 그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고 본 투표도 마찬가지고 당초 예상과 달리 굉장히 높은 어떤 투표를 보였어요. 네. 전체적으로 봤으면 총선 투표 같은 경우는 2004년도 60%를 넘긴 이후에 좀 최대 어떤 투표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 투표로 한 66.2%가 나왔는데 이는 이제 14대 총선 이후에 사실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대구 경북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기존보다.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19대 52%, 20대 뭐 54%, 사실 뭐 50%대에서 머물고 전국 최하의 어떤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60% 이상의 어떤 투표율을 보이면서 전국 최하위 5명이라는 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매나 마찬가지로 전국 그 투표율과 맞먹는 어떤 그런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요. 이런 어떤 투표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일단은 우리 대구 경북의 투표 심리만 봤을 때는 역시나 현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에 좀 이렇게 힘을 보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뭐 조국 사태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또 이번 올해 들어서는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뭐 경제적인 뭐 상황이 굉장히 나빴고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심리들이 정부의 좀 그 비판적인 어떤 심리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선거 사범이 적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먼저 수치로 보면은요, 20대 바로 지난 그 총선 때는 선거 사범이 180명이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번 21대는 103명, 현재 103명입니다. 뭐 퍼센테이지는 40여 %가 20대에 비해서는 줄어든 상황이고 이번 103명 중에 이미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명은 이미 기소를 했고 3명은 불기소 상태. 나머지 98명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 중에는 현재 당선된 사람 국회 당선자 중에 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일정 금액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경우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직후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동시에 또 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죠. 보통 그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런 그 선거 사범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압도적으로 뭘까요? 흑색 선전입니다. 그걸 우리 보통 이제 외래어로 흔히 말하는 마타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이냐 이제 유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많은 것이 이제 금품 수수, 돈이 오고 가는 행위들이 이제 두 번째 많은 수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뭐 20대, 21대 보통 총선에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역주의가 심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짚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21대 총선 그 투표 결과 지역주의가 더욱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어떤 뭐 당선인들의 어떤 전국의 뭐 도표를 보면은 사실 호남은 완전 파란색 일색, 그다음에 영남은 뭐 좀 이렇게 핑크색으로 뒤덮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이번 선거에서는 뭐 사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설했잖아요. 이것들도 사실 뭐 거대 양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것도 이제 희소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기존에 없었던 정말 거대 양당, 정말 양당 체제가 공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20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3석을 얻는데 불과했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녹색 돌풍이 일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건 국민의당의 돌풍이 일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 맥을 못 쳤어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보수당이 2표를 또 이제 2석을 얻어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전석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영남권 같은 경우도 뭐 대구 경북을 보면은 기존에는 사실 뭐 대구 수성갑이라든지 북구을에 이제 그 김부겸 의원과 이제 홍일학 의원이 이제 여당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두 분 다 고배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북 지역에서 이제 비례대표로 있었던 김영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미에 의뢰 출마했었는데 사실 뭐 그 낙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전석이 이제 미래통합당 내지 보수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는 꼴이 됐고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파란색 돌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역시나 이제 부산에 2석, 경남에 1석을 얻는데 그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의가 더욱더 벽이 높아지고 공고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지역주의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대구 경북 상황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벌써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셨다시피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의석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보수의 텃받침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상당히 권한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지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석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기 교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전체 의석수 지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인데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화면에 보고 있고 지금 3일째 되죠. 4.15 총선 이후에 네. 지금 뭐 이 화면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익게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뭐 석산으로 봐도 그렇죠. 그야말로 전체 300석 중에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집권 여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포함해서 180석입니다. 이 180석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간단히 보면 네. 우리나라의 정당사, 현대 정당사에 우리가 1945년도 해방을 하고 48년도 이제 우리가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해 현대 정당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는 70년 넘었죠. 80년 가까운 세월 처음이라고 봐도 되는. 이걸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집권 여당의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던 이해찬 대표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조금 이제 연한을 좀 늘려서 근 100년 만에 정당사의 최초의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좀 더 앞으로 가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 헌법이 19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87체제 헌법이라고 그래요. 6공화국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후 시점에 지금 뭐 근 40년 만이죠. 40년 가까운 세월에도 이 정도의 집권 여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서 3분의 2, 60%는 최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적이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전 국민적인 그 반감 심리로 인해서 이 17대였던가요? 그때가 열린우리당, 그 당시 집권 여당이 열린우리당이 152석. 그러니까 과반이 조금 넘는 정도였던 대단한 신기루였습니다. 이 현대 정당사에. 그렇게 보면 이 의미는 뭐 충분히 가늠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봤던 모니터에서 봤던 180석이 가지는 이 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종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인사 안건에 있어서 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뭐 단독으로 충분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이제 우리가 뭐 대학에 학과가 나누어져 있듯이 국회도 300석 중에 이 정부를 이 각 부처를 관장하는 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상임위라고 그러는데
그 상임위 18개 중에 뭐 최소 10개 이상은 이 집권 여당이 하게 되겠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작년에 한 해 내내 봤잖아요. 국회를 싸우는 모습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좌우가 도저히 결합이 안 되는, 동의가 안 되는 것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서 그 안건을 3분의 2가 동의가 돼서 패스트 트랙을 올리면 3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이게 패스트 트랙인데 네. 이런 패스트 트랙도 집권 여당 280석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이거 참 의미가 있고 참 앞으로 시원하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중에도 비리에 얽혀서 얽매여서 이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로 해서 체포 동의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석이면 가능합니다. 네. 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네. 이처럼 막강한 여당의 21대 국회 탄생이 예고되면서 사실상 야당 텃밭인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먹구름이 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는 총선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대구시나 경북도의 어떤 간부 회의에서 바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TK 지역에서는 반길 일이지만은 국정 운영이라든지 시도 어떤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정부 채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부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도 뭐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불만이 있었는데 TK 패싱 논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 걱정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바로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이게 뭐 대구나 경북도에서 낸 예산 부분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되거든요. 정부로 정리를 넘겨야 되고 또 이제 기재부는 이걸 이제 9월 초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국회로 넘기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이제 그 정부에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짤지 그다음에 뭐 예산 운영 방침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예산과 관련된 흐름들도 사실 뭐 정부에서 그 우리 대구나 경북도에서 뭐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야당 의원이나 또는 뭐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뭐 개인적 인맥을 통해서 밖에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예산 확보에 그래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특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한 뭐 500-600개 뭐 굉장히 크고 작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50개 정도의 어떤 그런 예산을 추려야 되는데 이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북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뭐 그동안 김관희 의원이 예산통이 좀 이게 채널을 하고 했는데 그런 채널조차도 대체할 수 있는 인물 자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당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민심은 다시 날카로운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지막 총평으로 교매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대 국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뭐 대구 경북 시도민 마찬가지로 대안 없이 발목을 잡는 야당 싫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다 잘해서 찍어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 국정 안정을 택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전 사실상 초거대 여당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뭐 국민들이 사실 막 아까 이제 김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국정 안정을 바라는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어떤 뭐 예산 지원 부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후에는 반드시 이제 지방선거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이 따른다는 어떤 것을 인식하고 국정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21대 총선 결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대구 경북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